여러분, 잠깐만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끝까지 들어보세요. 듣다 보면 여러분 가슴 어딘가에서 뭔가 뜨거운 게 올라올 겁니다. 우리는 지금 반도체 강국에 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두 이름만으로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가 넘는 점유율을 대한민국이 쥐고 있습니다. 미국이 놀라고, 일본이 부러워하고, 중국이 따라잡으려 수백조를 쏟아부어도 아직도 넘지 못하는 그 벽, 우리 대한민국이 쌓아 올린 기적의 탑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셨나요? 이 위대한 반도체 신화에 사실은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다는 걸. 반도체 공장 안에는 인간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 있습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수천 분의 1 크기, 눈에 보이지도 않는 회로를 새기는 그 공간, 공기 중 먼지 하나도 허락되지 않는 극한의 진공 환경. 이 진공 공간 안에서 웨이퍼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집어 올리고 이동시키고 정확한 위치에 내려놓는 로봇, 이것이 바로 반도체 공정의 심장이라 불리는 진공 이송 로봇입니다. 삼성전자가 아무리 천재 엔지니어를 수만 명 보유하고 있어도, SK하이닉스가 아무리 최첨단 설비를 갖추고 있어도 이 로봇이 없으면 공장은 그냥 멈춥니다.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로봇을 지난 30년 동안 단 두 나라가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과 미국입니다. 야스카와 로봇 인더스트리, 브룩스 오토메이션, 이 이름들이 낯설게 느껴지시나요? 당연합니다. 언론에 잘 나오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이 기업들은 조용히, 아주 조용히 우리 반도체 공장 안에 깊숙이 들어와 앉아서 우리 기업으로부터 수십 년 동안 천문학적인 돈을 받아 챙겨왔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이겁니다. 팔고 싶지 않으면 안 팔면 그만이에요. 수리해주고 싶지 않으면 안 해줘도 됩니다.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삼성평택 공장도, SK하이닉스 이천 공장도 단 하루 만에 멈춰 세울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게 우리가 반도체 왕국이라 자랑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심장부를 남의 손에 맡기고 있었던 잔인한 현실입니다. 2019년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로 대한민국을 흔들어 놓았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이 세 가지 소재만으로 우리나라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온 나라가 소재 국산화를 외치며 한바탕 전쟁을 치렀죠. 그런데 사실 로봇은 그보다 훨씬 더 깊숙한 곳에서 훨씬 더 조용하게,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 목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도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30년이 넘는 기술 축적, 수조 원의 연구 개발비,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 엔지니어링, 이걸 처음부터 따라잡겠다고? 무모하다 못해 미친 짓이라는 말을 들을 각오를 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일본 기업들이 우리나라 엔지니어들 앞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한국이 이 기술을 개발한다고 100년은 걸릴 거야. 비웃음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겐 그냥 당연한 사실이었어요. 자신들이 30년 넘게 쌓아 올린 기술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 그걸 처음부터 넘어오는 게 얼마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지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비웃음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그 100년이라는 시간이 고작 1년으로 압축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대한민국 경기도의 작은 연구실에서 수십 명의 한국 엔지니어들이 잠도 제대로 못 자며 매달렸던 그 기술이 드디어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진공 환경에서 웨이퍼를 다루는 로봇, 오차 범위, 마이크론 단위 이하의 정밀도 일본과 미국의 제품과 동등하거나 오히려 그 이상의 성능, 이게 현실이 됐습니다. 일본 엔지니어들이 경악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들의 표정이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비웃음은 놀라움이 됐고, 놀라움은 곧 위기감으로 변했습니다. 이 기적을 만들어낸 기업의 이름, 라온 로보틱스입니다. 라온, 우리말로 즐거운이라는 뜻입니다. 대한민국 고유에서 따온 이름, 그 이름부터가 이미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즐기면서 해낼 거라고, 두렵지 않다고,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게 오히려 즐겁다고. 지금 이 순간 삼성전자가 이 기업의 로봇을 공장에 도입했습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들이 줄을 서서 납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안방처럼 드나들던 일본 기업들은 하나씩 자리를 내주고 있습니다. 진공 이송 로봇 시장의 판도가 지금 이 순간 바뀌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재는 소재대로 국산화했습니다. 반도체 장비는 장비대로 따라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공정의 가장 깊숙한 심장부,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던 그 영역까지 대한민국의 기술이 파고들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랬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 해냈고, 100년 걸린다고 했을 때 1년 만에 해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던 대한민국 기술의 기적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자,
이제 이 괴물 같은 기업의 이야기를 제대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라올 로보틱스가 어떻게 일본의 30년 기술 장벽을 무너뜨렸는지, 그 압도적인 비결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어떤 판을 바꿔놓을 것인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 이제부터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반도체 공장 안에 들어가 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은 없으실 겁니다.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클린룸이라고 불리는 그 공간은 외부인은 물론 심지어 자사 직원들도 특수 방진복을 완전히 갖춰 입어야만 발을 들릴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 피부에서 떨어지는 각질한 조각조차 용납되지 않는 극한의 청정 공간이니까요. 그런데 그 클린룸 안에도 인간이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 또 있습니다. 바로 진공 챔버입니다. 공기조차 없습니다. 온도는 수백 도를 넘나들고 내부에는 강력한 플라즈마가 튀어오릅니다. 사람은 고사하고 웬만한 기계도 버티지 못하는 극한의 환경. 그리고 바로 이 지옥 같은 공간 안에서 반도체 웨이퍼가 탄생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켜고 노트북으로 일하고 AI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이 바로 이 진공 챔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공기도 없고 온도는 극한이고 플라즈마가 난무하는 이 지옥 속에서 누가 웨이퍼를 집어서 옮겨야 해요? 사람은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진공 이송 로봇입니다. 이 로봇은 그냥 로봇이 아닙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수천 분의 1에 해당하는 오차 범위 안에서 웨이퍼를 집어 올려야 합니다. 진공 환경에서 쓸 수 있는 특수 소재로 만들어져야 하고 고온과 플라즈마에도 끄떡없어야 하며 수백만 번을 반복해도 단 한 번의 떨림도 없어야 합니다. 이 로봇이 단 한 번 실수하면 그 위에 올라간 웨이퍼는 그냥 폐기입니다. 수천만 원짜리 웨이퍼가 한순간에 고철이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고난도 기술인지 이제 조금 감이 오시나요? 그리고 이 불가능에 가까운 기술을 지난 30년 동안 오직 두 나라만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 그리고 일본. 브룩스 오토메이션, 엔테그리스 같은 미국 기업들과 알박, 히라타 같은 일본 기업들이 이 시장을 완전히 양분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나라들은 그냥 돈 내고 사다 쓰는 수밖에 없었어요.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70%, 세계가 인정하는 반도체 강국. 그 자랑스러운 타이틀 뒤에는 핵심 부품인 진공 로봇을 일본과 미국에 의존해야 하는 씁쓸한 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더 아픈 건 이게 단순한 무역 의존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급망 종속이었습니다. 그들이 가격을 올리면 올리는 대로 내야 했고, 납기를 늦추면 늦추는 대로 기다려야 했고, 기술 지원을 거부하면 거부하는 대로 손 놓고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반도체를 잘 만들어도 그 공장 안 깊은 곳에서 돌아가는 로봇 하나 때문에 생산 라인 전체가 멈출 수도 있는 구조. 이게 2020년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불편한 진실이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불화수소 하나로 온 나라가 뒤집혔습니다. 주식시장이 흔들렸고 청와대가 긴급 대책을 발표했고 언론은 연일 특보를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진공 로봇은 그보다 훨씬 더 조용하게, 훨씬 더 깊숙한 곳에서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 반도체 산업의 목을 쥐고 있었습니다. 뉴스에 나오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 대기업들 스스로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 기업들이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국산화 시도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하지만 시도할 때마다 벽에 부딪혔습니다. 기술 장벽이 너무 높았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올린 일본의 노하우, 수조 원이 투입된 연구개발, 세계 곳곳의 반도체 공장에서 검증된 실적, 이걸 처음 시작하는 기업이 단기간에 따라잡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냐고 업계 사람들은 다들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본 엔지니어들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한국 업체가 진공 로봇 개발에 나섰다는 소식이 들릴 때마다 돌아오는 반응은 늘 비슷했어요. 한국이 이 분야에 재미있는 도전이네. 비웃음조차 아깝다는 태도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의 눈에 이건 불가능한 도전이 아니라 그냥 시간 낭비로 보였을 테니까요. 기술이라는 게 한두 해 뚝딱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 10년, 20년은 좋게 걸리는 게 정상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오만이 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경기도의 한 연구소에서 수십 명의 한국 엔지니어들이 조용히 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 따위는 없었습니다. 주말도 없었습니다. 일본이 30년 동안 쌓아 올린 것들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그들이 가지 않은 길을 찾아내고 단순히 따라잡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더 잘 만들기 위한 설계를 짜기 시작했습니다. 라올 로보틱스, 이 회사가 처음 문을 열었을 때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세상에는 매년 수천 개 스타트업이 생기고 대부분은 이름도 남기지 못한 채 사라집니다. 진공 로봇이라는 들어본 사람도 별로 없는 시장에 뛰어들겠다는 작은 회사를 처음에 누가 주목했겠습니까? 하지만 이 회사는 달랐습니다. 이들이 처음부터 품고 있던 목표는 단순한 국산화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최고가 되는 것, 일본과 미국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 들으면 코웃음 칠만한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진지했습니다. 설계도가 그것을 증명했고 인재 구성이 그것을 증명했으며 밤새워 불이 꺼지지 않는 연구소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한국이 반도체를 처음 만들겠다고 했을 때도 세상은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자동차를 수출하겠다고 했을 때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대 조선국이 되겠다고 했을 때도 K-팝이 빌보드를 점령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번 해왔습니다. 안 된다는 말을 들을수록 더 독해지고 더 집요해지고 결국 해내고야 마는 것. 이게 대한민국 DNA에 새겨진 코드입니다. 라올 로보틱스는 그 코드를 이어받은 회사입니다. 진공 로봇이라는 30년 동안 아무도 넘지 못한 벽 앞에서도 그 코드는 조용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쌓아올린 30년의 성벽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냈을까요? 어떤 기술로, 어떤 방식으로 일본과 미국의 초롱성 같은 독점을 깨뜨렸을까요? 이제부터 그 비밀의 문을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핵심입니다. 일본 엔지니어들의 표정이 싹 굳어버린 그 순간, 수십 년간 이 시장을 지배해온 미국의 브룩스가 긴장하기 시작한 그 이유, 지금부터 낱낱이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상상해보세요. 공장에서 물건을 옮기는 컨베이어 벨트가 있다고 칩시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공장이 이 벨트를 두 개의 손으로 운영해왔습니다. 한 손으로 다 쓴 물건을 꺼내고 다른 한 손으로 새 물건을 집어넣는 방식이죠.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손이 두 개여야 하지? 네 개로 하면 두 배 빠른 거 아냐? 당연한 질문처럼 들리시죠? 그런데 아무도 그걸 실제로 구현하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전 세계 최고의 엔지니어들이 있는 미국과 일본에서조차 말이죠. 왜 그럴까요? 말로 하면 쉽습니다. 팔 4개 달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반도체 진공 챔버 안에서의 이야기라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공기가 없는 진공 상태, 수백 도를 넘나드는 고온, 강력한 플라즈마가 난무하는 환경. 이 극한의 조건 속에서 팔 4개를 동시에 서로 부딪히지 않게 0.1mm의 오차도 없이 수백만 번을 반복해서 움직이게 만든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기술인지 그냥 팔 2개 더 붙이는 게 아닙니다. 팔 하나하나가 독립적으로 제어되어야 하고 4개의 팔이 동시에 움직이면서도 절대로 서로의 궤도를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진공 챔버 안에서 팔끼리 단 한 번이라도 충돌한다면 그 즉시 웨이퍼는 파손되고 생산 라인 전체가 멈추고 복구하는 데만 수십억 원이 날아갑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곳에서는 라인 1시간 정지가 수백억 원의 손실과 직결됩니다. 그러니 아무리 이론적으로 가능해도 현실에서 검증되지 않은 기술의 생산 라인을 맡길 수는 없는 거죠. 이것이 30년 동안 전 세계 누구도 이 영역에 도전하지 못한 진짜 이유입니다. 그런데 라올 로보틱스가 해냈습니다. 세계 최초 7축 개별 제어 4-3 진공 이송 로봇, 팔이 4개입니다. 그리고 그 4개의 팔이 각각 독립적으로 7개의 축을 기반으로 제어됩니다. 서로 꼬이지 않습니다. 부딪히지 않습니다. 0.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극한의 진공 환경에서, 극한의 고온 속에서 이 4개의 팔은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면서 웨이퍼를 동시다발적으로 처리합니다. 이게 현장에서 무슨 의미냐고요?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2-3 로봇이 웨이퍼 하나를 처리하는 동안 라온의 4-3 로봇은 2개, 3개를 동시에 처리합니다. 그 결과 반도체 생산성이 무려 25% 향상됩니다. 25%가 별거 아닌 것 같다고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의 연간 매출이 수십조 원입니다. 거기서 25%면 단순 계산으로만 수조 원이 더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매달, 매년 꾸준히 로봇 하나 바꿨을 뿐인데 수조 원이 추가로 생산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떤 경영자가 이걸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일본 엔지니어들이 경악한 게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들이 30년 동안 지켜온 2-3 방식, 전 세계가 글로벌 스탠더드로 받아들였던 그 구조 자체를 라온이 통째로 갈아엎어버린 겁니다. 기존 기술을 조금 더 정밀하게 다듬은 게 아니에요.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버린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닙니다. 30년 된 업계의 상식을 한국의 스타트업이 뒤집어버린 사건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이 기술, 이미 특허로 완전히 묶여 있습니다. 라올 로보틱스는 이 4-3 기술 전반에 걸쳐 국내외 특허를 촘촘하게 확보해놨습니다. 일본 기업이 따라 하고 싶어도 특허 장벽에 막힙니다. 미국 기업이 비슷한 걸 개발하려 해도 라온의 특허망에 걸립니다. 실제로 세계 1위 진공 로봇 기업인 미국 브룩스 오토메이션이 라온의 특허를 집중 분석하고 있다는 정보가 업계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추격자였던 한국이 이제는 세계 최강자가 따라잡으려 하는 대상이 된 겁니다. 이 역전의 드라마 아직 실감이 안 나시나요? 잠깐 역사를 돌아봐 볼게요. 1970년대 대한민국이 반도체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전 세계가 비웃었습니다. 인텔의 임원이 공식 석상에서 한국이 반도체를 그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로부터 20년 후 삼성전자는 인텔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밀어내고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1990년대 현대자동차가 미국 시장에 진출했을 때 미국 소비자들은 싸구려 한국차라며 코웃음 쳤습니다. 지금 현대차와 기아는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점유율을 가파르게 키우며 픽삼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K-팝이 빌보드를 점령할 거라고 누가 예측했습니까? BTS가 팝의 본고장 영국과 미국에서 역사를 다시 쓸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대한민국은 항상 이랬습니다. 아무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 아무도 시도하지 않을 때 조용히 기술을 갈고 닦아서 어느 날 세상 앞에 완성된 결과물을 내놓는 방식. 요란하지 않습니다. 떠들지 않습니다. 그냥 해냅니다. 라올 로보틱스가 정확히 그 방식으로 이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이 진공 챔버 속 가장 깊숙한 곳에서 30년 된 글로벌 스탠더드를 조용히 갈아엎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알아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허는 완성됐고 삼성전자는 도입을 결정했고 세계 파운드리 기업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으니까요. 일본 로봇이 안방처럼 드나들던 대한민국 반도체 공장에서 이제 그 자리가 하나씩 비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라올 로보틱스의 로봇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30년 된 집의 구조가 무너지는 소리,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끝이 아니겠죠? 국내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한 라올 로보틱스의 다음 목표는 어디일까요? 이들이 조준하고 있는 세계 시장의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대한민국 반도체 장비 산업의 판도는 앞으로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진공 로봇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반도체 공장 깊숙한 곳, 공기조차 없는 그 극한의 공간에서 30년 동안 일본과 미국이 독점해온 시장을 대한민국 기업이 뒤집어버린 이야기 듣고 나서 어떠셨나요? 가슴이 좀 뜨거워지셨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그 뜨거움을 완전히 끌어오르게 만들 겁니다. 왜냐하면 라올 로보틱스의 진짜 무서움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회사가 정복한 건 진공 환경에서 정밀하게 물체를 이송하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 기술이 필요한 곳이 반도체 공장뿐일까요?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바이오 산업을 보세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 세계가 절감했죠. 백신 하나, 신약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 백신과 신약을 만드는 제약 공장에서도 극도로 청정한 진공 환경이 필요합니다. 단 하나의 오염도 허용되지 않는 그 공간에서 정밀하게 작동하는 로봇. 네, 라올 로보틱스의 기술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주 항공 산업은 어떻습니까? 지금 전 세계는 우주 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로켓을 쏘아 올리고 각국 정부가 달 탐사에 수십 조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주선과 위성 부품을 만드는 공정, 대기가 없는 극한의 진공 상태를 재현하는 그 환경에서 작동하는 정밀 로봇, 또 라온의 기술입니다. 디스플레이 산업, 태양광 패널, 차세대 배터리 공정. 앞으로 인류가 첨단 기술을 만들어내는 모든 현장에서 극한의 진공 환경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곳에 라올 로보틱스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지금 어디를 보고 있을까요? 반도체 시장에서 자신들이 밀려나는 것을 막기에도 급급합니다. 지난 30년의 영광에 기대어 변화하는 세상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온은 반도체 하나로 만족하지 않고 이미 다음 전장을 정해놓고 포탄을 조준하고 있습니다. 이게 추격자와 선도자의 차이입니다. 쫓아가는 자는 상대가 멈춰야 따라잡을 수 있지만 앞서가는 자는 방향 자체를 정할 수 있습니다. 라올 로보틱스는
이제 방향을 정하는 쪽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시각의 전환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뉴스를 볼 때마다 삼성전자 주가가 어떻다, SK 하이닉스 실적이 어떻다, 중국 반도체가 쫓아온다, 미국이 규제를 건다, 이런 이야기에 일희일비합니다. 물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진짜 게임을 보려면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거대한 공룡입니다. 하지만 그 공룡이 움직이려면 팔다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 팔다리를 누가 만드느냐, 그 팔다리를 누가 통제하느냐, 이게 반도체 전쟁의 진짜 이면입니다. 화려한 무대 위에 주인공만 볼 게 아니라 그 무대 자체를 설계하고 만드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 무대를 미국과 일본이 만들었습니다. 무대를 만드는 자가 무대 위의 주인공을 좌우할 수 있는 힘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이 그 무대를 직접 짜기 시작했습니다. 라올 로보틱스는 그 시작을 알리는 총성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 우리 아버지 세대의 엔지니어들이 반도체 기술을 배우러 일본에 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일본 기업들은 핵심 기술을 절대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공장 견학도 제한적으로만 허용했고 가장 중요한 공정 앞에서는 한국인 연수생을 일부러 내보냈다고 합니다. 우리가 따라잡을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그 수모를 겪으면서도 우리 선배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보여주지 않으면 스스로 개발하면 된다고 이를 악물고 기술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 집념이 오늘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만들었습니다. 라올 로보틱스의 엔지니어들도 똑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일본이 기술을 공개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독자 개발하면 됩니다. 30년의 기술 격차가 있으면 30년치를 압축해서 따라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따라잡는 데서 끝내는 게 아니라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술로판 자체를 바꿔버리면 됩니다. 이 정신, 이 DNA, 이것이 대한민국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어떤 기술 격차도, 어떤 자본의 차이도, 어떤 역사의 무게도 이 집념 앞에서는 결국 무너져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의 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첨단 산업의 가장 깊숙한 곳, 공기조차 없는 그 극한의 공간에서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상상해보세요. 바이오 신약 공장의 진공 챔버 안에서 대한민국 로봇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주선 부품을 제작하는 항공우주 공장의 진공 설비 안에서 대한민국 로봇이 정밀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의 생산 라인 심장부에서 대한민국 로봇이 웨이퍼를 나르고 있습니다. 그 모든 로봇에 새겨진 이름 메이드 인 코리아. 불가능한 미래가 아닙니다. 이미 시작된 현실입니다. 라올 로보틱스가 그 첫 장을 쓰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항상 의심받았습니다. 항상 비웃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결국 해냈습니다. 반도체를 만들어냈고 세계 최고의 조선소를 세웠고 전 세계가 열광하는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 첨단 공장의 심장부를 대한민국의 손으로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이 30년 동안 쌓아올린 기술 독점의 성벽, 그 잔해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잔해 위에 대한민국의 깃발이 꽂히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주변에 꼭 알려주세요. 삼성 뉴스, 하이닉스 뉴스만큼이나, 아니야,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 이런 기업들이 더 크게 자랍니다. 대한민국 기술 독립의 역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쓰여지고 있고 여러분이 그 역사의 목격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 채널은 화려한 대기업 뒤에 숨어 조용히 세상을 바꾸고 있는 대한민국의 진짜 강자들을 계속해서 발굴해 드릴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기술의 시대,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